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채슬리와 함께 오늘 5월 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석 이제 대리님이시죠? 네. 네,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오석 대리님은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하이브를 준비를 했고요.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발간 리포트가 5월 3일자로 있었는데 바로 어제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인의 확률이 연구위원님이 작성해 주신 리포트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26만 5천 원에서 33만 원까지 좀 크게 상향 조정을 하셨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모멘텀 풀 가동이라는 제목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12조 2,644억 원의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형성이 되어 있고 종가는 29만 4,500원이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ER은 54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PBR 3.8배, EPS 5,400원 수준입니다. 추정치 보시면 시장 컨센서스가 최근에 좀 상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출액 1조 9,872억 원 전망되고 있고요. YY로 약 12%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어 있고 이익단에서는 2,400억 원으로 YY로 2%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분 추정치랑 시장 추정치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R 54배면 절대 싸지는 않다 그죠? 네. 그리고 PBR도 3.8배이고 하지만 미국의 웬만한 기업들 다 뭐 PBR 4배 넘고 그죠? PER은 최근에 좀 많이 싸지긴 했는데 얼마나 독보적이냐, 네, 그게 중요한 건데 하이브 하면 지금 뭐 완전 독보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프리미엄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단지 PER 54배가 정당화되려면 그래도 최소한 뭐 30% 이상 이익 성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냥 공부 안 하고 생각하는 관점은 그 BTS가 군대 간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줄지 않겠는가 그 우려감이 컸다면 최근의 주가 상승은 아니 개별적으로 나와서 앨범을 냈는데 뭐 되게 잘 되더라. 각 기본 뭐 100만 장씩은 팔아주니까요. 개인. 네. 그렇게 한다면 원래 BTS 멤버가 몇 명이었죠? 한 7명? 8명? 7명 정도 이거 모르면 나중에 욕 들어요. 세볼 수 있는데요. 진, 슈가, 정국, 랩몬스터, 그리고 지민, 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무 프로 알아요? 몇 명인지? BTS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BTS 멤버 몇 명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저 되게 좋아하는데요, BTS. 우리 왕찬 형님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7명 아하, 이거 또 엄청나게 7명. 이런 거 댓글에서 뭐 나중에 뭐라 합니다. 7명이고 그러니까 7명이서 한 팀이 돼서 매출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지민 솔로로 그죠? 지난번에 월드컵 때 전국 나왔었나요? 네. 그죠? 그 노래 뭐 끝내줬었는데 야 개별적으로 나와서 앨범을 팔면 이게 오히려 원팀일 때보다 더 나올 수 있겠네. 저는 이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리포트에서는 모멘텀 풀 가동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제목 보시면 IP 기반 서프라이즈로 한 해를 시작을 한다는 제목인데 동사의 23년도 1분기 매출액은 4,100억 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YY로 44% 증가했고 이익단에서는 525억 원이 나오면서 기대치 컨센서스 467억 원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매출이 전부 40% 넘었네요. 네, 되게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앨범 판매량은 성공적인 세대 교체로 뉴진스, TXT 판매량에 더해 세븐틴 유닛, 부석순, 그리고 BTS 지민 솔로 활동으로 분기 최대인 911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고요. 네. 엔터주의 손익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앨범 IP 성과가 호실적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멤버들 이름이에요? 뉴진스? 뉴진스는 그 그룹 따로 걸그룹, 있는 그룹이죠. 어두워 소속의 이 하이브가 레이블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세븐틴은 플레디스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세븐틴이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2분기 때 발매한 앨범 손오공인가가 벌써 450만 장 초동으로 나갔거든요. 와.
그러니까 2분기만 해도 벌써 1분기 성적의 반을 채웠거든요. 그 한 라인업으로만. 네. 그렇군요. 여기서 엔트주의 손익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앨범 IP 성과가 호실적인 주요 원인이다. 세븐틴은 뭐 네. 그룹 인원이 오, 인원이 세븐틴이라 엄청 세븐틴은 많습니다. 아니겠죠? 엄청 많습니다. 세븐틴이면 17명? 근데 진짜 그래요? 그 수준 될 수도 있습니다. 13명. 13명. 네. 13명. 한 명도 있네요. 백호라고. 그래서 이게 앨범당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2만 원 곱하기 900만 장 해보면 1,8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 매출액 그 브레이크다운 된 거 보면 한 1,800억이 나왔었습니다. 1분기 때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네요. 보통 엔터테인먼트는 보면 뭐 콘서트 매출 있고 그죠? 음원 수익 매출 예. 있고 MD 매출. MD 매출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앨범 판매 성과가 되게 좋았었던 거네요. 앨범이 마진이 꽤 높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유통사 떼주고 뭐 하면 50% 남는데 거기서 이제 아티스트랑 쉐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회사 측에서 밝히진 않아서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되게 높은 쪽의 앨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갈수록 더해지는 모멘텀이라고 돼 있어요. 이미 2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4월부터 해서 2분기부터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간다. 특히 2분기에는 이미 앨범만 BTS 슈가가 107만 장, 르세라핌이 148만 장, 그리고 BTS의 단체 흥행 기록을 넘어선 세븐틴의 455만 장이 판매가 됐고요. 엔하이픈 컴백 및 구보까지 합치면 2분기 또 레코드 하이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그 지코가 그룹을 또 런칭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코지 레이블의 신규 보이그룹도 데뷔 예정이고 이제 리오프닝도 본격화되면서 공연도 점차 많아지는데 현재 투바투와 슈가의 글로벌 투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리셀 시장이 합법화된 미국에서 다이나믹 프라이싱 시스템을 도입해서 티켓을 판매 중이고요. 정해진 공연 티켓 가격이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높은 티켓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YG랑 블랙핑크 쪽이랑 네. 또 하이브 쪽만 좀 아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 먼저 사서 2차 판매로 되파는 차익마저 회사 수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참고로 2차 티켓 시장 규모는 미국이 가장 크고 21년 기준 전 세계 18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올 솔드아웃 가수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그렇네요. 올 솔드아웃이 안 되면 이게 네. 2차 티켓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네요. 와. 21년 기준 전 세계 18조 원이나 되는 그런 규모군요. 엔터 업종의 탑픽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기는 뉴진스 컴백, 그리고 위버스의 유료화, 서비스 고도화, 가장 강력한 기대감이 미국 걸그룹 런칭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위버스의 MAU는 930만 명으로 버블 대비 7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 아티스트는 20년도 1분기 36개 팀에서 23년도 1분기에는 83팀으로 늘어났고 여기 보시면 AKB48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되게 인기 많은 여자 걸그룹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도 위버스에 입점을 했다라고 하고 라이브 시청 수는 20년도 1분기에 1.6억 건에서 23년도 1분기에 4.6억 건으로 되게 많이 증가를 했고 월평균 이용 시간은 20년도 1분기에 162분, 23년도 1분기에는 251분으로 크게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산정 배경에는 기존 적용 배수 45배로 유지를 하는데 적용 시기를 변경해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하고요. 23년도 BTS 없는 신인 그룹 성장기, 그리고 24년도에는 그 신인 그룹들의 고성장기가 있을 것이고 25년도에는 BTS 컴백과 타 그룹 군입대 임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23년도에 30%, 24년도에 30%, 25년도에 40%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라고 합니다. 네. BTS가 한 명 군대 갔죠? 2명 최근에 제이홉도 아마 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진, 제이홉 이렇게 둘 갔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입대하기 전에 다 앨범을 발매를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23년, 24년 요즘 18개월이니까 그죠? 또 금방 돌아. 네, 25년이면 정말 BTS 이제 컴백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모멘텀이 제일 센 게 앨범 쪽인가요? 네, 앨범이
예상보다도 너무 잘 팔리고 있어서 이게 세븐틴이 역대 K-팝 최대 초동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BTS가 아무리 잘 나간다 했었어도 초동으로 350만 장 정도 팔았었는데 세븐틴이 이번에 450만 장이 판매 집계가 되니까 이게 야. 확실히 팬덤이 확 글로벌적으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콘서트 같은 경우는 네. 이인계가 어느 정도 돼요? 콘서트 그게 좀 아티스트별로도 다르고 엔터마다도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애널리스트 분이랑 여쭤봤을 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콘서트 뭐 티켓 매출도 티켓 매출이지만 그 굿즈 있잖아요. 뭐 이런 야광봉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수익성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MD 상품 뭐 이런 네네 거. 맞습니다. 하나에 뭐 몇만 원씩 하거든요. 지금 그 2022년 말 기준으로요. 그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니까 음반 쪽 앨범 쪽이 그 모멘텀이 있다고는 하지만 비중 자체가 30% 30%. 정도고요. 네. 나머지 MD 및 라이센싱이 22% 그리고 컨텐츠가 19% 네. 그리고 공연이 오히려 14%. 공연이 오히려 많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22년도에 아직 온기 반영이 안 됐잖아요. 네. 1분기부터 쭉 공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골고루. 그렇네요. 네. 근데 저게 그동안에 코로나 영향 그러니까요. 때문에 공연이 원래는 더 많아야 되는데 저 정도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건지. 근데 떨어져 있어도 다른 부분에서 예. 수익을 잘 내주니까 그런 걸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그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2020년하고 2021년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구간인데 네. 2020년에 공연 비중은 0.4%, 21년은 3.6%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예, 2022년에 이제 14.5% 정도 되는데 올라갔습니다. 올해 이제 올라가겠지. 그 올해 그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뭐 애널리스트별로 한 게 있으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SM이나 JYP나 그런 기업들 한창 코로나 이전에 예. 잘 될 때는 그 콘서트 매출 비중이 꽤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23년도 컨센으로만 보면 공연 매출 예상이 지금 한 2,900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한 15%, 16% 정도. 그럼 아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네요. 그렇네. 예. 2022년하고 예.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네. 그러네요. 오히려 앨범 쪽에서 더 많이 그 모멘텀을 받아서 매출 증가가 일어나는 거네요. 네. 콘텐츠 쪽 뭐 MD 라이선싱도 네. 뭐 3,700억, 뭐 4,000억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 플랫폼 매출 비중도 되게 유의미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캔슬링 관점에서 지금 아까 1분기 실적은 작년 1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44%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전체 23년 지금 컨센서스는 22년 대비 매출은 11% 그리고 영업이익은 2.8% 증가해요. 네,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 ASP 자체가 BTS가 되게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앨범도 그렇고 티켓도 그렇고 뭐 MD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ASP가 좀 줄어든 영향도 있고 Q는 늘어났지만요. ASP가 좀 줄어들었고 또 이 감소 요인이 신규 라인업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뉴진스도 그렇고 네. 르세라핌도 지난해 데뷔하긴 했지만 그리고 하이브 뮤비들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돈을 많이 썼다는 게 딱 보이거든요. 뭐 JYP는 사실 어느 정도 제한된 금액 한해서 뭐 트와이스나 다른 좀 트와이스 데뷔 비인기 가수의 차이를 거의 안 두거든요. 투입하는 자금에. 근데 여기 하이브 쪽 보면은 너도 나도 다 같이 이제 좀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시도 좀 빠져나가는 게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하반기 때 핫했기 때문에 이제 연차가 쌓이면 콘서트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전망도 그렇게 추정치 보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에 영업이익은 2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내후년도 한 2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차원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모멘텀이 더 커지는 걸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긴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BTS 이제 군대 가면 예. 매출이 확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10만 7천 원을 찍었어요. 10만 7천 원을 찍었는데 고점이 42만 원이었으니까 75%나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25만 원 정도 29만 원이네요. 다시 10만 원에서 한 네. 30만 원까지 오면서 회복을 했고 그 회복을 한 게 군대를 가도 뭐 개별적으로 앨범을 냈는데도 잘 팔리고 거기에 따른 또 보이그룹하고 걸그룹이 성공적으로 또 데뷔를 하고 있고 뭐 등등 해서 야 오히려 지난 2021년에 너무 BTS의 의존도가 높았던 하이브에 예. 비해서 예. 지금이 훨씬 더 그죠? 예. 단단해졌어요 보니까 오히려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그런 예. 느낌을 갖고 있고 사 포트폴리오도 좋고. 네. 그리고 시장 컨센은 이익이 한 2-3% 성장할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발간 리포트 중에 하나가 교보 박성국 연구위원님은 올해 영업이익 추정을 2,850억 원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요? 훨씬 높게 잡았네. 시장 컨센 지금 2,40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치도 계속 올라가면서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됐으니까 과거에는 뭐 일본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예전에 그죠? JYP나 이래 보면 일본 가서 콘서트 매출 비중이 꽤 컸었는데 일본하고도 관계가 최근에 좋아졌잖아요. 일본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중국도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됐고 그런 거 감안을 하면 여러 가지 작년에 많은 게 우려가 됐던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기대도 못했던 한일 관계의 개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실제 2천 아까 800억 그 교보에서 예. 그 실적이 안 나오리라는 법도 없어요 보면. 어때요 그 왕차장님은? 네, 되게 그 중국 시장 열리면 그 버는 돈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YG 그 시대는 그 중국 공연은 좀 몇 번 정도 했어요. YG 엔터거에서 빅뱅? 빅뱅. 맞습니다. 그쵸. 네. 중국에서 빅뱅 인기가 대단히 높다고 저 네,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 사드 이후에 거의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솔직히는. 네. 그런데 뭔가 예를 들어 블랙핑크 이런 거는 인기도 많고 BTS의 인기도 많고 한 번 하면은 수요가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 추정치에 잘 반영이 안 돼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보너스 영역인데, 네. 이거 분석을 하면 할수록 지난번에 JYP도 이런 기업 떨어지면 좀 무슨 위기 좀 왔으면 좋겠다. 싸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하이브도 공부를 해보니까 점점 더 또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CA에서 이 캔슬링 관점에서 컨센서스는 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보다 사실은 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럴 우리가 가능성이 높죠. 봐야 되고 그런 모멘텀이 이번 2Q, 3Q, 4Q 가면서 방금 얘기했던 중국 모멘텀, 일본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실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관점에서는 4년 연속 증가했다고 되어 있네요. 네, 4년 연속 됐습니다. 그래요? 22년까지. 네. 22년까지는 계속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냐면 코로나 때 증가를 BTS가 확 떴었어. 하긴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죠? 코로나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1,455, 그 다음에 1,900억, 작년에 2,370억, 그리고 올해 지금 2,430억 잡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로 또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것만 보더라도 참 경기와 무관하게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그런 회사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2022년에 무슨 일회성이 있었나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 거죠. 작년 4Q에 당기순이 1,700억 적자 기록했네요.
4Q가 4Q. 네. 있었나 본데. 그렇죠. 일회성으로 뭔가 떤 게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 찾아보시고 현금 흐름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일회성 비용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죠. 예. 여기 EPS를 좀 줄여놨었고.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현금 흐름표 상에는 큰 변동이 없네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2021년도에 1,772억이었는데 작년에 3,472억으로 야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엄청 2배가 늘었네요 보니까. 인센티브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인센티브가 나갔으면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줬을 건데. 예,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니까 기타 비용이 1,542억이 나갔는데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881억이 마이너스가 나네요. 환율 변동 효과 196억 잡혀 있는 게 있고 유형자산 손상차손하고 관계기업 주식 손상차손,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러면서 1,500억 정도가 기타 비용으로 나왔거든요. 요게 이제 요 항목을 좀 보면 되겠네요. 네. 유형 자산 손상차손하고 평가해가지고 무형 자산 손상차손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 삼각 처리한 게 좀 있었다 그죠? 말씀하신 대로 현금 흐름이랑 관계없는 거다 그죠? 네. 그리고 캔에서 이제 N에 해당되는 거 뭐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신규 라인업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지난해 뉴진스부터 해서 그건 뉴 프로덕이네. 네. 그리고 BTS 개발 활동 어떻게 예. 보면 이것도 새로운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겠죠. 얼마 전에 위버스 DM이라는 또 구독 모델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위버스 쪽에 SM 주요 라인업들이 위버스 쪽으로 입점을 했거든요. 많이 들어왔죠.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뉴 힙합 레이블 QC를 또 인수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올해에는 또 미국의 새로운 걸그룹 데뷔 예정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사실 뉴 프로덕 개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예.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BTS에 대한 우리가 게임도 클래시 오브 클레임 뭐 이런 거 보면 PR이 10배밖에 못 받는 게 너무 단일 게임의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그 뉴 프로덕트 이런 쪽이 다 대부분 다 성공하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SM에 또 한 12개 팀이었던가 많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디가? SM부터 해가지고 하이브에 입점을 그죠. 위버스에. 위버스 말씀하십니다. 예. SM 주요 라인업이 8개 팀이었던가. 에스파가 일단 대표적으로 제일 지금 핫한데 그죠. 네, 들어가 SM에서. 있고. 블랙핑크도 YG 엔터인데 지금 위버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미 진작에 들어가 있고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이 위버스라는 이 플랫폼의 가치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거기에다가 미국 저 해외 유명한 가수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타카 홀딩스,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 그렇죠.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도 들어가 있고. 네, 그런 거 보면 NS도 모멘텀이 분명히 있고요. 네,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거의 100점이에요. N에서. 그리고 캔슬림에서 S 주식 혹시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기 일단 보시면 주요 주주로 방시혁 외 11인이 33.57% 네. 들고 있고요. 넷마블이 18%, 국민연금이 6.6, 두나무가 5.5%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유증도 3월달에 했었는데 미국 힙합 레이블 QC 미디어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증자 공시를 했었습니다. 3자 배정으로. 네.
36만 주로 628억 원에 유증했으니까 전체 시총 12조로 따지면 별로 얼마 안 되는 거다, 그죠? 예, 0.5%인가요? 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또 대주주 지분율이 다 합쳐서 꽤 높네요, 보니까. 방시혁 그리고 넷마블 이것만 다 합쳐도 51%고 국민연금하고 두나무 11%에다가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한 얼마 되죠? 한 18%. 원래 외국인 18.2%네요. 외인들이 하이브는 좀 지분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예. 10%, 9%, 12% 이랬는데 그러게. 올해 들어서 되게 지분을 좀 공격적으로 늘리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소진율이 18.2%니까 이 다 합치면 80%예요. 어쩐지 이 주가가 시총이 12조나 되는데도 최근에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 풍기 주식이네. 유통량이 없습니다. 네. 풍기 주식이에요 보니까. 여기에 일반 펀드들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안 잡히고 있으니까 그죠? 기관 투자가 비중을 따로 뭐 분리해야 된다면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샀단 말이죠. 기관도 좀 계속 사는 모습. 한 달 기준으로 기관이 0.89, 외국인이 1.3%, 보면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기금도 매수하고 있고 보니까 살만한 회사다 그죠? 예, 그러면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좋고 리더스 앤 레거스 측면에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다들 알다시피 국내 엔터 1위 좀 독보적인 1위 사업자고 네. 2023년 예상 실적 기준 매출 규모로 보면은 여기 왼쪽 표 보시면 되는데 하이브가 한 50%, 4사 엔터 이제 매출액 전부 다 합했을 합쳐가지고 때 50% 수준이고 이익단에서로 보면은 42% 정도 야,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독보적이다 그죠? 네. 예. 그리고 M 마켓 디렉션도 어떻습니까? 일단 이 엔터 사업 쪽의 보면은 지금 다른 엔터도 같지만 P 관점으로 봤을 때 티켓 가격, 앨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Q로 봤을 때는 신규 라인업 그리고 기존 라인업의 활발한 활동이 전부 다 또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PQ가 같이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엔터 업종이나 게임 업종의 경기 침체나 그쪽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금리 등 이슈로부터 덜 민감한 업종으로 글로벌 경쟁사가 없는 독보적인 K-팝 문화를 좀 형성 중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거기다가 아까 왕 차장께서 지적해 주신 중국의 리오프닝 뭐 중국 분들이나 우리나라 분들이나 뭐 이 엔터테인먼트에 소비하는 부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그동안에 3년 동안 콘서트 못 갔었으니까 이쪽에도 분명히 이연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건데 그 이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얼마나 독보적인 그런 고객에 대한 로열티를 갖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하이브 뭐 따라올 회사가 없겠죠. 지금 그 빅뱅의 팔로워랑 블랙핑크의 팔로워가 중국에서 5천만 명 뭐 제가 그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 하이브보다 더 많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BTS보다. 네, 맞아요. 근데 BTS의 인기가 중국에서는 어때요? 인기가 많아요. 인기 많아요? 네, 인기가 많은데요. 근데 그 과거 그 몇 년 사드 이후에 거의 홍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모르는 사람은 좀 있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네, 좀 맞아요. 있고. 왜냐면 자기 그 팀으로 홍보도 하지 못하고 네. SNS 통해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팬들이 그렇게 많이 좀 뭐 증가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나중에는 뭐 SNS 통해서 활발되면 아마 팬들이 그 구독자 수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긴 블랙핑크나 빅뱅은 네. 그 사드 보복 있기 전부터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상당히 고객 그 팬층이 있는데 BTS는 사드 보복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기를 못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좀 알려지지 않은 네. 그런 부분이 많고 그 중국에서도 아미가 있어요. 그 BTS 팬클럽 같은 아미 있잖아요. 있어요. 아 중국에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젊은 여자들이 저 안에 있어요. 젊은 여성분들이 네. 중국에도 아미가 있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에 BTS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차단돼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더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번에 그
세븐틴의 손오공이라는 그 노래의 네. 뮤비를 보면요, 약간 중국을 또 겨냥한 듯한 느낌도 받았거든요. 어. 손오공 네. 그리고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그런 컨텐츠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종무 프로 뭐 할 얘기 있습니까 혹시 하이브에서 우리가 얘기 안 한 부분 중에 그리고 아까 그 BTS 말씀하셨는데 중국에 대한 인지도 음. 사드 이후에 이제 약간 좀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 때문에 약간 좀 약간의 언쟁이 있었거든요. BTS하고 중국 쪽에서. 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중국 쪽에서 뭐 BTS를 좀 막는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요소가 좀 있지 않았을까 예, 생각. 맞다. 이정무 프로가 어디 상해에 있었어요? 광저우 쪽에 있었어요? 아주 상해 있었습니다. 아 상해에 있었으니까 예. 제일 잘 알겠네. 언제 있었죠? 몇 년도에? 제가 한 2013년도 예, 13. 에서 13, 14? 14,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되게 좋은 시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참 좋은 시절에 네. 예. 네, 중국에 있었고 어디 가나 뭐 노이즈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예. 네, 그런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이브 캔슬림 관점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회사다 그죠? 네, 그리고 컨센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는 게 예,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전환사채 발행 내역이 있는데 전환가액이 38만 5,500원으로 돼 있고요. 아 그때 할증 발행이었었죠? 그거 아닌가요? 전환사채 할증 발행이었죠. 그렇죠. 예. 21년 11월 5일이었으니까요. 아 21년이에요? 21년 11월 5일. 예. 그래도 할증 발행이었을 것 그래도 같은데. 약간 할증 발행이 예.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때 주가가 거기서 왔다 갔다 좀 하긴 했었는데 딱 그 가격에 그런데 전환사채면 그게 전환 가격이 다 하향 조정이 됐겠네요 보니까. 글쎄요. 그거는 네, 그거 뭐 전환가 지금은 예. 이미 주가가 10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예. 전환가 조정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전환 비율이 100%면 다 전환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전환사채. 아 미상은 예. 전환사채고 예. 전환 가격 주식 수는 여전히 100만 주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것만 보면 전환가 조정이 안 된 거네요 보니까. 전환가 조정 없이 전환사채 발행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하이브 오늘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캔슬림에 상당히 많이 부합되는 종목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